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 5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여성이 좌석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는 맑은 액체가 흥건했죠. 의사분 없나요? 간호사분이라도.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조용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사님,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 목소리엔 절대적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작은 부대에 헬기가 나타나는데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서연, 29살의 육군 중사였습니다. 제28보급 대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여군이었죠. 서연은 3박 4일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혼자 보낸 조용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원래 동료들과 함께 가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고속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서연.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후배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죠. 그때 앞자리에 앉은 임산부가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나 혼자 괜찮으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랑 또 싸우기 싫어서 먼저 올라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응, 조심히 갈게. 서연은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긴 여행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버스 안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의료 관련 잡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료진을 동경했었거든요. 사실 서연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간호학과 진학을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대학에 가기 어려워서 군 입대를 선택했죠. 지금도 틈틈이 의료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전역 후에는 간호조무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거든요. 부대 동료들은 서연을 조용하고 성실한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여군이라고 여겼죠. 서연도 그런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평범하게만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특기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갑작스러운 비명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자리에 임산부가 몸을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승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임산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양수 파열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의사분 계신가요? 간호사분이라도. 버스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한 채로 서로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임산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서연은 평소에 읽었던 의료 관련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였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마침 예전에 부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도 났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결국 서연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무척 떨렸어요. 평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싫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선다는 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임산부에게 다가가면서 서연의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임산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임산부도 그 차분한 음성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가 괜찮을까요?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8개월이면 충분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평소 읽었던 의료 잡지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8개월이면 조산이긴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의 손목을 잡는 순간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맥박을 재는 자신의 손가락 움직임도 생각보다 정확했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부대 응급처치 교육에서 맥박 재는 법을 배웠긴 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맥박이 조금 빨라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심호흡을 해보세요. 서연의 지시에 따라 임산부가 호흡을 조절하자 실제로 맥박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정말 의사 아니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승객이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고는 임산부에게만 집중했어요. 지금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규칙적인가요? 아직은 불규칙해요. 그런데 아까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서연은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진통이 불규칙하다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양수가 터진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했어요.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병원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서연은 긴장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임산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구급차를 불러볼까요? 다른 승객이 제안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서연은 임산부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통이 아직 불규칙하고 당장 위험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 의료 장비도 있고 의료진도 함께 올 거니까요. 버스는 갓길에 정차했고 모든 승객들이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임산부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의 말에 임산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 자신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임산부의 자세를 조정해주고 호흡을 도와주고 상태 변화를 체크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원래 이런 재능이 있었나? 서연은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임산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승객들도 서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다니. 혹시 군대에서 의무병이셨어요? 한 승객이 물어봤지만 서연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분 후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그 순간 임산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갑자기 더 아파요. 진통이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진통 간격을 재볼게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손목 시계를 보며 진통 간격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전문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임산부를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인계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응급구조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양수 파열이고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맥박은 분당 90에서 100 정도였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정확한 보고에 응급구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진이세요? 아, 아니요. 그냥. 서연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임산부를 구급차로 옮겨가자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구급차가 병원으로 떠나고 나자 서연은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서연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맨 뒷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맥박을 재고 호흡을 도와주고 상황을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연이 탄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린 서연은 부대행 막차를 기다렸어요. 부대 근처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복귀하면 되니까 시간은 충분했어요. 서연은 부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관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해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분은 무사히 출산하셨을까? 문득 임산부가 걱정됐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도와드린 건지 괜찮았던 건지.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 중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보급과 최병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중사님,
제주도 어땠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굳이 떠들어서 관심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쉬었어. 역시 중사님답네요. 조용하시기로는 우리 부대에서 제일이세요. 최 병장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서연은 그런 존재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여군 중사. 아무도 그녀가 어제 사람을 구했다는 걸 모르고 서연도 굳이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오늘도 안전하고 알찬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끝나고 해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여기로 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헬리콥터.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훈련용 헬기가 아니라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하자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부대장부터 신병까지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성 장군 계급장을 단 육군 참모총장이었거든요. 차렷! 부대장의 구령에 모든 장병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군 최고 위직이었으니까요. 서연도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왜 이런 작은 보급부대에 오셨을까요? 편히 하십시오.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대원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천천히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제 며느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조산 위험에 처했죠.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의 며느리가 위험했다고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하지만 한 분이 나서서 제 며느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며느리와 손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죠. 참모총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도운 임산부가 참모총장의 며느리였다니. 그분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기록을 통해 추적해 본 결과 참모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이 부대 소속임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부대 누군가가 참모총장의 며느리를 구했다고요?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김서연 중사님.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려서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기만 했던 서연이 참모총장님의 며느리를 구했다고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서자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서연이 이런 주목을 받는 건 처음이었죠. 김서연 중사님이 맞습니까?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참모총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군 최고위직이 우리 부대의 평범한 중사에게 직접 오고 있는 거죠. 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임신 8개월인 여성을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참모총장의 말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말 서연이 참모총장의 며느리를 구한 게 맞았던 거죠.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임산부가 참모총장의 며느리였다니. 며느리로부터 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줬는데 그분이 마치 의료진처럼 전문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참모총장의 눈빛이 서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급차 기록을 통해 찾아보니 이 부대 소속이더군요.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혹시 의료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부대에서 받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었을까요? 참모총장의 질문에 서연도 궁금했어요.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에. 겸손하시군요. 참모총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도움이 됐다니 뭔가 뿌듯했어요. 그리고 손자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부대원들에게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참모총장이 서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군 최고위직이 일개 중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모든 부대원들이 감동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모총장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혹시 인사발령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부대나 특수부대, 어디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대원들이 놀랐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인사발령을 제안한다고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네.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참모총장은 서연의 대답을 의외라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회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특별한 교육이나 경험이 있으셨나요? 정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더군요. 참모총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급부대 중사예요. 참모총장이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부대장이 나섰습니다. 참모총장님, 김서연 중사는 정말 모범적인 부대원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해서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인사기록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부대장이 서연의 인사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참모총장이 그것을 살펴보는 동안 서연은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걱정됐거든요. 20살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9년째 복무 중이군요. 참모총장이 인사기록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의무병. 참모총장의 눈빛이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덮었을 뿐이에요. 부대장은 서연의 특수부대 경력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그 과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소에도 동료들 앞에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셔서. 참모총장은 특수부대 경력을 발견했지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인사발령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참모총장이 뭔가를 알아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셔서. 참모총장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이름이, 원래 이름이 김서연이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참모총장의 눈빛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서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모총장이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군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참모총장이 헬기에 오르자 모든 부대원들이 경례했습니다. 헬기가 떠나고 나서야 부대에 다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참모총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헬기가 사라지고 나서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서연이 갑자기 부대의 화제 인물이 된 거죠. 야, 서연 중사님, 정말 대박이었어요. 참모총장님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우리 부대 역사상 처음이에요. 부대원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서연은 어색해했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부대원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오후가 되자 부대장이 서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서연 중사, 들어와 앉아. 네, 부대장님. 부대장실에 앉은 서연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오늘 일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부대 명예를 높여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모총장님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보시더라고. 부대장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부대장은 서연의 특수부대 경력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있었거든요. 걱정 마. 내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 나도 이해해. 굳이 떠들어서 좋을 게 없지. 서연은 부대장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는 그 말이.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연 중사, 참모총장님께서 부르신다. 전령이 전해준 메시지에 서연은 놀랐어요. 왜 다시 부르실까요?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공문으로 온 정식 소환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오라는 거였어요. 이틀 후 서연은 국방부 청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 와본 것도 처음이었고 참모총장실에 간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김서연 중사님이시죠? 참모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참모총장실에 들어간 서연. 넓고 위험 있는 방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서연 중사님. 참모총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참모총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인사기록을 봤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네. 특수부대 출신인데 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는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들통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707 특수임무대대 의무병이라. 정말 엘리트 출신이시군요. 과거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참모총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숨기고 싶으셨나 봐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요? 왜죠?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수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참모총장의 질문에 서연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냥 제게는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형편상 군대를 택했거든요. 그런데 특수부대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다른 일도 해야 했어서. 참모총장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특수부대의 임무가 항상 생명을 구하는 일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부대로 옮기신 거군요. 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 보신 것처럼 당신의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 인재가 보급부대에서 묻혀 있다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참모총장이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이름이 달랐던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놀랐어요. 네. 이서영. 혹시 이서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역시 맞군요. 참모총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내 삼촌이야. 내 아버지의 동생, 이태성이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참모총장이 자신의 삼촌이라고요? 그럴 리가. 너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지? 교통사고로. 그때 이름이 서영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삼촌이세요? 그래, 내가 내 삼촌 태성이다. 2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삼촌, 정말 삼촌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거든요. 그래, 서영아. 정말 너구나. 아니, 이제는 서연이라고 해야겠네. 참모총장. 아니, 삼촌 이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22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서연은 어린 시절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따뜻하게 안아주던 삼촌, 군복을 입고 멋있어 보였던 그 사람. 정말 삼촌이 맞아요? 내 아버지 이정호. 내 형이었지. 너는 형님의 딸 내 조카야. 참모총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연이 군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거든요. 삼촌이 소위 때, 제가 5살 때 찍은 거죠? 맞아. 너는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 꿈은 포기해야 했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너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고아원으로 가버린 뒤였어. 내가 해외 파병 중이라 바로 돌아올 수 없었거든. 괜찮아요.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참모 총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너를 찾았어. 고아원 기록도 뒤져보고 입양 기록도 확인해보고.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찾기가 어려웠어. 저는 고아원에서 김씨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서연으로 바꿨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김서연이 된 거구나. 서영이에서 서연으로 이름도 바꿨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린 시절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표정이더라. 그리고 의료 실력을 보니 더욱 확신했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던 내 모습 그대로였거든. 네. 서연아, 왜 특수부대를 그만뒀니?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특수부대에서는 힘든 일들이 많았구나. 네.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일도 해야 했어요. 참모 총장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특수부대의 임무가 항상 인도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부대로 옮긴 거야? 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하지만 너는 평범하지 않아. 타고난 재능이 있어. 참모 총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가족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다니. 며느리 지영이도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말이야. 저도 그분이 무사한지 궁금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어. 이름을 서준이라고 지었대. 너를 기념해서 말이야. 서연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지었다니.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네. 지영이 남편 내 아들 준호가 곧 미국에서 돌아와. 그럼 너도 조카 사위를 만나게 되는 거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22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거죠. 삼촌,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갑자기 가족이 생겨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모 총장이 웃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가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거지.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어. 뭔가요? 내 능력을 좀 더 활용했으면 해. 의료부대나 군병원으로 발령을 내줄 수도 있어. 서연은 고민이 됐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생각해봐.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라는 거지. 어제처럼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참모 총장의 말에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감사해요, 삼촌.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야 해. 며느리도 손자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서연아. 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훌륭한 조카를 둬서 말이야.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2년 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격려였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삼촌의 초대로 집에 방문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족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서 와, 서연아. 삼촌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들어가자. 지영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거실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 구했던 그 임산부 박지영이었어요. 어머, 정말 그분이세요? 지영이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괜찮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아이도 당신 덕분에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이름이 서준이에요. 당신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서연은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친척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삼촌의 조카입니다. 세상에. 정말 운명인가 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가족이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삼촌의 아들, 지영의 남편인 준호가 돌아온 거였죠. 준호야, 어서 와. 이분이 내 아내와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야. 그리고 너의 사촌 누나야. 사촌? 누나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사촌 누나세요? 네. 이서영. 아니, 지금은 김서연이라고 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없는 사이에.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데 의료부대로 발령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아직 모르겠어요. 누나 같은 분이 보급부대에만 있기에는 아까워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준호의 말에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처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누나.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삼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어린 서영이의 꿈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서연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어. 22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삼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정했구나? 네. 의료부대 발령. 받겠어요. 삼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뭐가 마음을 바꾸게 했니? 지영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일주일 후 서연의 발령이 났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의학과였어요. 부대 동료들은 놀랐지만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서연 중사님, 정말 축하해요. 최 병장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사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응. 비밀로 해둘 게 뭐 있어.
서연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중사님. 물론이지. 발령 첫날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선 서연. 깔끔한 군의료복을 입고 있었어요. 김서연 중사님이시죠? 저는 응급의학과 과장 박대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바빴어요. 다양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해 갔습니다. 중사님, 저 환자 상태 어떻게 보세요? 맥박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심전도 다시 찍어보시고 혈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아요. 역시 정확하시네요. 의료진들은 서연의 정확한 판단력에 감탄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완전히 응급실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지영이 서준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지영아, 서준이가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언니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요. 정말 멋있어요, 언니. 서준이도 많이 컸어요.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 언니를 좋아하네요. 그때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할게, 지영아. 서연이 다시 업무로 돌아갔어요. 환자를 향해 뛰어가는 서연의 모습을 지영은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업무가 끝나자 서연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예요. 서연아, 병원 일은 괜찮고? 네, 정말 좋아요. 매일이 보람 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구나 싶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 삼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린 서영이의 꿈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걸요. 계속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맞아. 꿈은 없어지지 않아. 때로는 숨어 있을 뿐이지.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 꿈을 이루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22년 전 혼자 남겨졌던 7살 서영이. 그 아이가 이제 29살 김서연이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찾고 꿈도 찾고 정말 완전한 새 출발이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김서연 중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도 서연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평범함 속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한 채 말이죠. 하지만 서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잡는 것이죠. 가족의 사랑, 꿈을 향한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겨둔 꿈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